자, 선우 위에 불꽃. 이 불꽃이란 작품은 전체 내용은 장편처럼 돼 있어. 근데 분량은 중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좀 여러 개가 결부가 돼서 불꽃이란 제목을 써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내용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 자, 불꽃이란 작품의 제목을 한번 볼게. 이런 제목들은 작가가 고심 끝에 정해놓은 거거든. 그럼 불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이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배경 지식 없이 작품을 그냥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고노이는 선생님은 인물이 나오면 우선 네모칸을 쳐. 친 다음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지금 현재의 처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거든. 자, 한번 볼게. 또 한 번 동굴을 올려다보았다. 자,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동굴을 보고 있대. 됐지? 올려다보고 있다. 뭐 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근데 뭐 또 한 번 올려다봤으니까 여러 번 보나? 뭐 동굴에 뭐가 있나 한번 봐야 되겠지? 저 동굴 안에서 아들이 죽었고, 자, 동굴 안에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저 고노인한테 이 동굴은 그렇지 자식을 잃은 비애, 그런 게 느껴지겠다. 지금 또 손자가 저 속에서 죽음 위험에 직면해 있다. 자, 그럼 이때 뭐? 손자가. 그러면 고노인에게 이 동굴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겠다. 그지? 비애의 공간이고, 그리고 자기도 또한 그것을 목격하며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 요렇게. 그럼 지금 바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 느껴지죠?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원인이 뭔가를 찾는 거야. 동굴에서 아들이 죽었죠?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도? 그렇지, 그 안에 또 손자가 죽게 생겼대. 됐어? 이 야릇한 숙명적인 불행의 부합. 그러니까 자, 똑같은 동굴 안에서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라는 것이 당연히 불행일 거고 그걸 숙명으로 인식한 거지. 다시 고노이는 눈길을 선친의 산소에 돌렸다. 자, 그럼 한번 봐. 고노인이 요걸 숙명으로 인식했다라는 건 바로 뭐야?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지?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그랬어. 과학적인 사고보단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됐지? 요런 식이네. 눈길을 선친의 산소로 돌렸다. 선친은 돌아가신 아버지야. 문득 이처럼 가혹한 숙명의 사슬이 엉키도록 자기는 조상의 뼈를 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리적 이성적인 거 아니야. 그냥 문득이야. 됐지? 그러니까 동굴을 쳐다보고, 그죠? 다시 고노의 눈길을 선친의 산소에 돌리면서 문득 이처럼 가혹한 숙명의 사슬이 왜 만들어졌냐. 나는 지금 조상한테 뭐 뼈도 잘 묻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현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다면 거대한 변사, 전쟁 앞에서는 과거의 어떤 원리도 무색해지는 것일까? 자, 전쟁 앞에서는 과거의 어떤 원리, 우리가 조상을 열심히 모시면 우리한테 행복한 것이 올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겠지. 됐지? 혈통이 이어져 뻗어가는 기준의 상실, 골수에 젖은 풍수 원리를 굳게 믿고 조상의 뼈다귀를 메고 다닌 지난날의 노력의 공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좀 원망 섞인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직접적인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풍수를 믿고 선친의 산소도 잘 쓰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허탈해가는 고노인의 마음속에 차차 하나의 새로운 감정,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 원인은 잘 모르겠어. 모두가 기정의 숙명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방감과, 잠깐, 좀 전까지는 숙명이 있었는데 기정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기정의 숙명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방감과 다음 순간의 운명은 누구도 해낼 수 없다는 어떤 종류의 감동이었다. 잠깐, 숙명에 벗어났다. 그 다음 순간의 운명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그지? 그 감동 속에서 고노이는 80평생에 처음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결정했다. 순수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결정했다. 자, 그럼 잠깐만 한번 볼게. 그 앞에까지의 고노이는 운명론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 그지?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은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기지 잘 봐. 동굴 속에서 아들이 죽었지? 그러면 손자도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숙명이라면.
자, 그런데 이 숙명에 벗어나 있다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마 고노인은 손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반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순수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결정했다. 이까지 용케 견뎌온 가상할 자기의 80생에 산소의 탓도 목에 달린 복의 상징이란 혹의 탓도 아닌 맨주먹 알몸으로 길을 쓰며 살아온 80평생. 나는 이것으로 족한 것. 지금은 가는 것이다. 현아, 이전 내가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나왔다. 이 할아버지는, 이 노인은 산소의 탓이나 목에 달린 기존까지 있었던 어떤 원리, 그런 것만 믿었던 거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위에도 잠깐 써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뭔가를 극복하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 그지?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죠? 그 전까지는 80평생을 조상이나 산소의 탓으로 돌렸던 것, 이제는 나의 의지적인 모습을 통해서 현을, 그죠?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 같아. 그지? 자, 밑에 한번 가볼까? 여울 같은 감동이 고노인의 전신을 흘렸다. 머리카락과 수염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크게 숨을 들이모았다. 현아, 너는 살아야 된다. 저 대포 소리를 듣거라. 어떻게든 저길 도망해서 쫌쫌쫌. 순간 고노인은 등을 꿰뚫는 풀덩어리를 느꼈다. 자, 그럼 이건 뭐야? 누구겠지? 됐니? 중심을 잃고 풀숲에 쓰러지는 고노인은 총성의 메아리 속에 현의 절규를 들었다. 그리운 음성. 할아버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손자하고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이때 그리운 음성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등장하는 현과 기진이 손자죠. 그 다음 자기 아들. 됐지? 이렇게 동일시시키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같아. 그리운 음성. 할아버지, 따각 불반탄을 끄집어내고 내고 다음 탄을 밀어잰 현의 소총과 연호의 권총에서 불이 튀었다. 순간 현우 왼편 어깨에 뜨거운 쇠갈고리 관통을 느끼며 연호가 천천히 왼쪽으로 몸을 틀면서 숲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다시 또 불렀지. 됐죠? 바위를 넘어 밑으로 내달리던 현은 아찔하면서 그대로 바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깨로 움켜진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부상을 입었네. 그죠?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의식의 강압, 어깨의 고통. 꼭 30년을 살고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생각을 모아야겠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생각을 모아보자. 이것이 한 인간의 삶, 30년 어떻게 살았던가. 외면, 도피, 밤낮을 가림없이 도피, 외면, 도주. 자, 도피, 도주 막 계속 똑같은 말 쓰고 있죠. 그죠? 외면. 그러니까 요게 여태까지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았다고? 현실 도피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순응하고 도피하고 요런 모습이지. 자, 첫 번째 탄환처럼 불발에 그친 30년. 그것은 영 산송장. 그렇다면 결국 살아본 일이 없지 아니한가. 성찰이다. 그지? 우애처럼 사는 것은 살아온 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다음 탄환으로 연호의 가슴을 뚫었다. 사람을 죽인 것이다. 남에게 손가락 하나 갑붙하지 않으려던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가엾은 연호. 연호와 나와는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잠깐 뭐지? 느꼈어? 오케이. 자, 위에 가봐. 누구로 시작해? 고노인. 3인칭으로 시작하지. 기지? 그러면서 고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 심리들 막 나오잖아. 그죠? 자, 근데 갑자기 어디로 바뀌었다? 1인칭.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내적 심리가 드러나는데 요거를 나의 형태로 드러내주고 있자. 그지? 가볼까? 가엾은 연호. 연호와 나와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는데 인간이란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일까? 아무런 원한도 없었어. 왜 생겼을까? 전쟁과 관련이 있으니까 좌익, 우익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조 선생의 아버지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연호와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소설을 또 좀 넓게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인간이란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일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인간의 불여의, 죄악을 내포한 인간의 숙명. 그것은 원죄? 우거진 꽃밭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죄 없다는 나 자신을 잠재우고 있을 때. 자, 우거진 꽃밭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죄 없다는 나 자신을 잠재우고 있었어. 밖에서는 검은 구름과 휘몰아칠 폭풍이,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이 준비되어 있었다. 자, 이 부분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그럼 이건 현실이겠지. 그럼 이 안은 뭘까? 그렇지.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현실에서의 삶의 태도. 이렇게 되겠다. 됐니?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틀을 꿰뚫는 걸 한번 봐볼게. 자, 위에 나와 있는 고노인 어떤 삶을 살았던 거야? 그렇지. 밑에 보면 운명을 믿으면서 기복신앙 같은 거, 뭐 이건 설명은 현실 중심이야.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뭔가 좀 살아오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들이 죽었었잖아. 그지? 그다음 손자가 또 죽게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다음 밑에 현이라는 인물도 밖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죄 없다는 나 자신을 잠재우고 우거진 꽃밭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화자의 모습, 주인공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봐야 돼. 자, 뒤로 가볼게. 그것은 먼저 내가 질러야 할 비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어린 병사 대신 내가 길가에 누웠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나 같은 인간 아직 살아있었고 살아야 될 인간은 죽어갔다. 이런 것이 그대로 용어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가? 동굴에서 죽은 부친, 강렬히 살아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일순에 불태운 부친. 부친은 살아남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었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지는 모른다.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됐지? 아버지에 대해서만큼 어떻게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지금 다시 바라보고 있지. 그 전까지 부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친이 어떤 행위가 있었을 거야. 그지? 그 행위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과거에 보았을 때와 지금 현재 느낄 때. 됐지? 그래서 부친에 대한 행위를 서술한 이 부분이 나의 뭐가 바뀌었다?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해주는 요게 중요한 것 같아. 더군다나 이 부친 행위가 다른 사람들, 됐지?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잖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지 이것도 이제 모르는 거지. 저 숲속에 누운 할아버지, 시체가 아니라 그건 삶의 증거였고 모든 불합리 알몸으로 항거하고 불합리 속에 역시 불합리한 삶을 주장한 피 어린 한 인간의 역사. 거인의 최후 같은 그 죽음. 어머니,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그토록 견딘 인간의 아픔. 그 아픔을 넘어서 내게 대한 사랑, 죽은 부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어이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높인 어머니.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난 어떨까? 자, 그래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된다. 살았다는 증거를 보인다는 건 뭘까? 그렇지. 위에 한번 볼까? 위에 보면 어머니가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준 거. 어머니. 그지? 가냘픈 여인으로 견딘 인간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 그 다음 할아버지. 그지? 그 다음 위에 누구? 그렇죠. 밑에 보면 아버지, 부친. 자, 그래서 요 인물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그 증거를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현은 길을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이 움터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의 어떤 충족감이 느껴지자 현은 가슴 속에서 갑자기 우직하고 깨트려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 부정이지. 자, 조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오케이, 나왔다. 끝. 불꽃. 됐죠? 그럼 이건 뭐야? 이전까지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화자의 의지, 태도 이렇게 보면 되지. 자, 나오네. 다음 차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 무수한 불꽃 쭉. 자, 그 다음 전시로는 생명의 여울, 통절이 느껴진 해방감. 현은 끝없는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함을 느꼈다. 보이지? 뭐야 이거 또 바뀌었다. 뭐가? 그렇지, 현은. 됐어. 그래서 앞에 부분은 현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1인칭으로 바꿔서 전개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탄환. 그처럼 내가 살아남으리라. 자, 여기 내쪽 독백 보이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먼저 나 자신이 선택할 것이다. 다음은 그것은 더욱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한 가지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뀐 거지? 외면하지 않고 어떻든 정면으로 대하자. 도피할 수 없도록 절박된 이 처지. 정면으로 대하도록 기어이 상황은 바싹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미 꽃밭의 시다는 끝난 것이다. 앞에 기억나지? 여기 있다. 그지? 우거진 꽃밭의 울타리. 꽃밭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살아서 먼저 청부업자들을 거부하자.
떠들어대어야 인생은 더욱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도록 알려주자. 꺼리고 비웃는데 그치지 말고 정면으로 알몸을 던져 거부하자. 나 같은 처지에 아니 나 이상의 경우에 무수한 인간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왼쪽에 보면 이때 불꽃이 상징이 바로 생명력, 해방감을 나타내는 거야. 그동안에 있었던 현의 현실 도피적 삶, 중도적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지를 드러내겠다 이 말이겠지. 저 동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현의 아버지가 죽은 곳이야. 현이 숨은 곳, 소멸의 이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침잠, 개인의 뭐 침잠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의 입장이고요. 현의 아버지는 사회적인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 슬퍼서 손주만큼은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자, 할아버지와 현의 의식 변화 보이죠? 그거 좀 알아두셔야 돼. 의식 변화가 됐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문제로 출제가 잘 되는데 약간 소설에서 이 부분을 출제했던 이상의 날개 같은 거 보면 앞에 부분에 변화가 되는 듯한 느낌의 소재를 하나 줘. 그리고 실제는 뒷부분에 여기에서 이제 의식이 변화되는 진정한 부분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갖고 문제를 냈던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인물의 태도가 바뀌는 그 소재나 또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뭐 인물도 될 수도 있겠고요. 됐지? 그런 것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랑 뭐 고노인에 대한 이야기 좀 있고요. 요거 기억해 주면 되겠네. 꽃밭의 시대 이렇게 됐어. 그런 흐름을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 자, 보자. 요거는 이제 그 앞부분일 거야. 여기 먼저 읽지 않고 앞으로 먼저 읽었었던 것은 여기를 좀 읽고 나면 뒤에가 좀 더 이해가 쉬워지니까 좀 어렵게 공부를 한번 해본 거야. 자, 한번 읽어보자. 대화로 시작하네? 뭐야, 대화가 끝까지 있다. 엄청 어렵겠다. 그지? 그러면 여길 먼저 읽어봐도 괜찮아. 대화 없는 부분. 알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어.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집으로 돌아온 현모는 누구 나와? 현모. 눈이 붙들어 울었다. 그리고 현더러 다시는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말라. 애원. 됐니? 아버지가 왜 도망갔나? 이거 다시 현 할아버지 됐죠? 그런 현 할아버지 얘기가 그처럼 가혹한 것이기만 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부친의 죽음을 할아버지처럼 생각할 순 없었다. 부친이 돌아가셨네. 그지? 그래서 지금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건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할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그럼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 앞부분에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오직 그때 부친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지 못할 어쩔 수 없었던 마음 가운데의 그 무엇, 빈손으로 의젓이 죽음과 대결하고 생명을 태웠던 그 무엇에 대한 모색과 두려움이 현의 첫술에 타는 가슴속에 사납게 회오르치고 있었다. 뭔가 마음에 동요가 생겼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뭔가 볼까? 올라가 보자. 그때부터 네비는 산소에 가서 간신히 절은 했다만 죽어도 음복은 안 했거든. 뭐지? 음복은 제사 지내고 나서 술 먹는 거예요. 절조차 어디를 보고 했는지 모르고 조상을 위하는 미풍을 저버리고 생고집만을 부리다가 그 몰골이 되고 만 것이지 어디서 흘려왔는지 그 야소란 귀신이 탈이란 말이야. 야소는 옆에 보이죠? 예수. 그럼 이거 뭐야? 기독교에 빠졌고요. 그 기독교라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사인데 절도 안 했나 봐. 현은 말없이 풀을 뜯고 있는 어머니 훔쳐보고는 취기를 느끼며 다시 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훌륭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라고 저번 선생님도 말씀하시던데요. 뭐지? 훌륭한 일을 하셨다. 고노이는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성성한 힘수염이 떨렸다. 뭐지?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하던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애비 두고 죽은 불효가 훌륭하다던. 자, 볼게요. 요렇게. 자, 봐봐. 분명히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애비 두고 죽은 불효가 훌륭하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내면 세계 속에는 이게 가득 차 있었던 거야. 됐지? 그럼 뭘까? 그렇지.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그런 애환을 담고 있었던 거야. 내 어머니 청산가분 만든 것이 훌륭하다던.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봐야 될 거야. 그러나 나라를 찾으려고 한 일 아닙니까? 오케이. 나라를 찾으려고 한 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현모가 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짓을 했다. 보이지? 현모가 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짓을 한 거야. 현은 어떤 거야? 호기심. 됐지? 현모는 그런 호기심이 하나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류를 하겠지. 장면 떠오르죠? 자, 나라라고? 그래, 그놈의 나라가 뭘 하는 나라랬다던 벼슬하는 놈들만 버티고 앉아서 백성들 것을 모조리 훑어가기질이라 하고 안 내면 잡아다 볼기나 치고. 훑어가기질, 요 질이라는 건 어떤 행동들이 반복돼서 나타날 때 질하거든. 도둑질, 싸움질 요렇게. 안 내면 잡아다 볼기나 치고. 요거는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반감이 있다. 그러지. 할아버지가 나라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있네. 그런 놈들이 나라가 무엇이 하시오 도로 찾느니 뭐느니 야단이냔 말이다. 나라를 판 놈들도 바로 그 놈들인걸. 그래, 그렇지 않다 치고 나라를 찾는다니 뭐라고 제가 나서서 야단을 치는 거냐. 그러니까 나라를 판 놈들 뭔가 뺏긴 거네. 그죠? 그러나 할아버지 점점점 글쎄 그때보다 지금이 살기가 낫고 사람들도 많이 깼지. 내비 죽은 생각을 하면 나도 가슴이 아프다만 그래 어리석은 짓을 했지 뭐냐. 요거지. 그 총칼 가진 놈들 앞에서 무슨 수가 있겠다고 맨손으로 덤벼들었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아버지는 지식인이지. 지식인은 펜을 무기로 삼잖아.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오른쪽 볼게요. 됐지. 그래, 내비 훌륭한 일 했다니 그놈들은 어째서 번번이 살아서 너한테 쓸데없는 기뜸을 한단 말이냐. 고을 놈들을 봐라. 내 아비가 죽은 뒤에 무어 거들어주는 놈 하나 있더냐. 이런 놈의 세상이니라. 내 애비를 쏜 놈도 일본 놈이 아닌 같은 조선 종자 보조원 녀석이다. 됐지? 그러면 뭐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그때 3.1운동 그 일제 사회겠지. 뭐 친이나 이런 사람들일 거야. 내가 공립중학교를 못 가는 사립을 가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의 등 뒤에 현모의 참고 견디려고 했어. 나오네 또. 엄마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야. 사람은 순리대로 해야 하느니라. 나라 빼앗긴 것이 좋을 리야 있으랴만 종자가 원래 제구실 못하는 말종이니 말이다. 이때 종자는 조선에 대한 비판이겠지.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죠? 그리고 언제는 나라가 사람 살리라던 그저 세상 형편에 따라 제 주목으로 제일 처리해야지.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느니라. 요거겠다. 그지?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거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할아버지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 그게 바로 자식의 죽음이죠. 그지? 요거 같아. 딴 녀석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것도 없고 손톱만큼이라도 남의 도움을 바랄 것도 없어. 제 몫으로 제 살림을 해야지. 고노이는 얘기를 그치고 현모를 건너다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얘기가 좀 과했나 보다만 말인지 그렇다는 게지. 자, 그럼 뭐도 있어? 그렇죠. 현모에 대한 배려까지 있다. 왜? 요거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공감? 형성돼 있으니까. 고노이는 담배를 한 대 담아 물고 걷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전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는 먼저 일어서서 뒤도 안 보고 성큼성큼 산을 내려갔다. 자, 전체로 보니까 어때? 우리가 소설 읽으면서 중심을 꿰뚫어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어. 그건 뭐 시점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설 읽기의 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내용을 읽는 거니까 그 방식대로만 천천히 쫓아오고 처음에는 모를 때 배경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지? 그 정도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고 정리 한번 해보고 어려운 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왼쪽에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작품 미리 보기 하나 있는데 이거 3.1운동부터 3.1운동부터 6.25 전쟁까지야. 알겠지? 그까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다 라는 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내용 구조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